안녕하세요, 반자공격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이캐드로 자작 아두이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렇게 손땜으로 만드는 아두이노, 자작 아두이노 만들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번엔 이거를 카이캐드 버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두이노를 보면은 이제 다운로더가 있죠. USB를 꽂으면은 바로 이제 UART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는데,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IC, 그 칩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CP2102, 그 다음에 FT232, 그리고 CH340 이렇게 있는데, 얘들은 전부 다 SMD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구성을 해도 납땜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런 통신 관련된 부분은 좀 회로 설계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칩을 따로 사는 것보다 그냥 완성된 걸 하나 구입해서 쓰시는 게 경제적이고 이제 사용하기도 좋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USB to UART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품들이 몇 개 있어요. 아마 아두이노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한두 개 정도는 갖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좀 주의해야 될 거 하나만 설명해 드리면은, 다리가 6개짜리죠. 얘는 5개입니다. 여기도 보면 5개예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다리가 6개인 걸 하셔야 돼요. 그 이외에 5개, 4개짜리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얘는 핀이 4개만 나와 있죠. 원래는 VCC 그라운드, TX, RX 해가지고 4개만 되는데, 6개짜리를 보시면은 여기 DTR이라는 게 있습니다. DTR은 이제 통신이 시작될 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 기능이 없으면은 아두이노에 다운로드를 할 때 다운로드 되는 순간 수동으로 리셋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 타이밍이 정말 짧은 순간이어가지고 사실 사람이 맞추기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 번거롭죠. 매번 다운로드 할 때마다 손으로 리셋 버튼 눌러주는 게. 그런 걸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게 DTI 기능인데, DTI 기능이 있는 걸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 모델이랑 여기 보면 이제 있는 요렇게 생긴 모델, 요런 거는 네이버 같은 데에다가 검색하셔서 구입하시면은 한 3,000원 정도 하는 걸로 기억해요. 3,000원에 요런 거 케이블을 같이 해서 한 4,000원,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런 거 하나 구입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용하게 될 칩 ATmega 328입니다. 328 보면은 요런 ATmega 칩 요 읽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면은 48, 88, 168, 328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메모리 크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48, 16, 32KB 이제 인 시스템, 그러니까 요 숫자가 클수록 더 큰 용량이라는 거죠. 근데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부트로더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작은 애들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트로더는 올라가지만 다른 변수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못 쓰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328이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도 좋고 용량도 꽤 괜찮아서 이제 아두이노 우노라든지 그런 곳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P가 붙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전력 모듈이에요. 저전력 모듈이라기보다는 이제 소모 전류가 좀 낮은 거죠. ATmega 328P를 사용할 거예요. P 말고 이제 PB라는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일반적인 328과 조금 다르게 약간 기능핀, 통신 관련된 핀이라든지 그런 게 좀 추가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쓰기에는 조금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칩의 형태에 따라서 여기 좀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사용할 건 딥타입입니다. 아두이노 우노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우노를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다리가 옆으로 나와서 박을 수 있는 타입.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TQFP 타입은 요겁니다. 이렇게 다리가 옆으로 나와가지고 납땜이 되는데, 뭐 장단점이 있어요. SMD 타입들의 장점은 사실 양산할 때 좀 좋습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납땜을 다 해주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만들 때는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가 편리하죠. 혹시라도 이제 하다가 칩이 고장나는 경우 그냥 집게로 잡아 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우노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초보자들이 하다가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가 쉽기 때문에 이 타입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 대신 SMD 타입 장점은 ADC 기능핀이 2개가 더 많아요. ADC가 0번에서 5번까지 총 6개가 달려있죠? 요거는 28핀입니다. 근데 SMD 타입 보시면은 요 22번, 19번 보면은 ADC 6번, 7번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 나노가 더 많은 ADC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회로 설계만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카이캐드의 기본적인 사용법이라든지 설치 방법은 제가 이제 하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 링크를 타고 가셔서 먼저 선행학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간단한 조작법은 제가 말로 설명하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원부를 만들게요. 이쪽 플레이스 심볼에서 패러도에 사용이 되는 심볼, 그 부품들을 불러옵니다. 먼저 베릴잭은 이게 보시면 요 까만 거 요거 있죠? 어댑터 꽂히는 부분. 요 어댑터 들어가는 요 부품, 요 커넥터를 베릴잭이라고 합니다. 베릴잭, 뭐 배럴잭. 그리고 보면은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요 3핀짜리를 쓸게요. 3핀짜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운데 단자, 아래쪽 단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오고 평상시에는 3번이랑 2번이 연결이 되어 있다가 껴지면은 여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댑터가 연결이 됐는지 안 되는지 그 콘센트가 꽂혔는지 그런 거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805에서 요 TO220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7805는 레귤레이터입니다. 아두이노에서 사용이 되는 328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이런 칩들, 이런 IC들은 5V를 사용해요. 또는 3.3V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오퍼레이팅 볼테이지 그리고 이 전압을 어느 정도 인가해 줬냐에 따라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클럭 스피드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TTL 레벨이라고 하는 이 5V대 전압을 사용하는 애들은 5V를 넣어줘야 되는데 어댑터라든지 그런 걸 연결할 때 5V 이상을 쓰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은 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더 큰 전압을 입력을 해줬을 때 그거를 5V로 낮춰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이 되는 부품이 레귤레이터라고 합니다. 뭐 7805도 있을 수 있고 1117 같은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레귤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전압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1, 요쪽이 가운데 단자기 때문에 플러스를 V-in으로 연결해 주고요. 이런 거 연결해 주실 때는 이쪽에 초록색 선 플레이스 와이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드래그 형태가 아니라 클릭이에요. 누르고 쭉 당기는 게 아니라 선택이 된 상태에서 단자에다 넣고 클릭하고 또 꺾어야 될 위치에 와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조인트가 생겨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클릭하면은 또 조인트가 생기죠? 이렇게 선을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높은 전압을 넣어주고 그거를 레귤레이터에 넣어서 정전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컨덴서 하나 넣어줄게요. C 컨덴서 캐패시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걸 넣어주는 이유는 원래는 전압 안정이라든지 약간 그런 걸 위해서 넣어주는데 이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는 미세한 이제 전압의 흔들림이 생깁니다. 노이즈죠.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잡아주기 위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정석대로 하면은 사실은 이제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0.3 그 다음에 0.1 마이크로페럿의 컨덴서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를 안 지켜주고 그냥 저희가 좀 쓰기 편한 걸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P로 되어 있는 부품은 극성이 있는 부품이에요. 플러스 표시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냥 C는 극성이 없는 부품입니다. 저희는 전해 컨덴서 쓸 거기 때문에 CP 그 중에서도 요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작은 걸로 선택을 할게요. 요거 어느 거 선택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선택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보면은 이렇게 점이 좀 두꺼워졌죠? 요건 교차점이에요. 다른 부품이 연결될 때 또는 선들끼리 연결이 될 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부품의 용량은 16V 220 마이크로페라. 뭐 똑같은 부품을 쓰도록 하죠. 여러 개 사는 것도 조금 번거로우니까 같은 부품 최대한 이제 범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끼리 연결을 해서 구성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요 3번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이쪽에서 X 표시로 닫아놨습니다. 사실 지금 요거는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일일이 단자를 다 안 닫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좀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조금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Vout이죠. 7805는 05, 5V로 만들어주는 애입니다. 그래서 7806도 있고 7808, 7809, 7812 이렇게 원하는 레벨에 맞춰서 원하는 전압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5V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이쪽 플레이스 파워 포트 선택을 해서 OV 검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ND 그라운드도 불러와서 연결을 해줄게요. 이러면은 전원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고 오셨다면은 뭐 부품 이름만 아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이 되는 AT메가 328 AT메가 328을 검색하시면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요 AU, MMH, MU, PU는 이제 아까 보셨던 패키지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렇게 해서 패키지별로 4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P가 붙는 이제 저전력인 거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PB라고 조금 성능이 좋은 그런 모듈 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32핀 타입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기로 한 거는 HMEGA 328P PU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연결해 보죠. 전원은 입력해 줘야죠. 전원 연결은 이 칩 자체에서 사용이 되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5V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AVCC는 이 내부에 ADC 기능이 있어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이 기능을 사용할 때 ADC 기능을 하는 칩 자체에 들어가는 전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5V를 별도로 넣어줘요. 그 다음에 AREF는 이거는 이 ADC 기능에서 기준 전압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사용할 거 5V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3.3V짜리 센서를 사용한다. 그럴 경우 3.3V를 기준으로 잡아줘야지 좀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주는 건데, 요거는 사실 없어도 일반적인 코딩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연습 수준에서의 장비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핀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C 해가지고 내려서 여기 C 스몰 있죠? 요걸로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단위는 0.1 마이크로페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C 뒤에 물음표가 있죠? 요거는 이제 레퍼런스인데, 그 레퍼런스 필드, 요 레퍼런스 값인데, 요거는 지금 입력을 안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한 번에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ND 이렇게 가져와서 넣어줍니다. 이런 거 지금 한 것처럼 복사할 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C 누르면 돼요. 이것도 이전 영상에 다 설명해 드렸던 건데 혹시라도 이제 잊어버리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우스를 클릭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갖다 대고 C, 움직일 땐 M, 돌리고 싶을 때 R, 그리고 이제 좌우로 바꾸거나 상하로 바꿀 때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반전시키고 싶을 때 X, Y. X, Y는 이걸로 봐야지 좀 확실하죠. 아까는 이제 좌우가 같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X 누르면은 X를 기준으로 이렇게 상하가 바뀌고요. Y를 누르면은 Y축 기준으로 좌우가 바뀝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하는 거는 마우스로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커서만 갖다 대고 하면 작동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축키가 헷갈리실 때는 우클릭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move, M, 방향 하면 rotate, 회전, X, Y, 그냥 뭐 리셋, 그 다음에 이제 복사, C. 이게 이제 복사가 아니라 이중화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제 뭐 복사랑 비슷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진 회로를 만들겠습니다. 발진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 엑스타일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에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발진 회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일단 저희는 크리스탈을 사용할 거예요. 크리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은 바로 뜨죠. 요 맨 위에 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하나 복사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리죠. 용량을 바꿔줄게요. 18 피코페럿. 왜 18 피코페럿이냐? 저희가 사용할 크리스털은 16 메가헤르츠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자를 수정하는데 글자 위에다 놓고 2 누르면 돼요. 글자 위에다 놓고 2 누르면은 이렇게 되고 이 부분 자체에다 놓고 2를 누르셔도 이번 밸류라고 있습니다. 요거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연결하고 이제 아까 하던 얘기 좀 마저 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사용할 건 16MHz예요. 16MHz 크리스탈에는 16피코페럿에서 22피코페럿 사이에 콘덴서를 달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뭐 정확하게 이게 뭐 계산식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또 지루해지니까 대부분 크리스탈에는 한 18피코페럿 쓴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나중에 이제 다른 거 하실 때 갖다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진동을 만들어주는 부품은 이런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크리스탈 그리고 오실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크리스탈에다가 뭐 이것저것 더 달아서 그냥 하나의 IC처럼 쓰기 편하게 만드는 게 오실레이터예요. 가격은 조금 더 비싸죠. 그 다음에 크리스탈 그리고 라조네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라조네이터예요. 요 조그만 거 크리스탈처럼 진동을 만들어주긴 하는데 정밀도가 좀 떨어집니다. 우리는 16MHz의 진동이 필요하다. 진동수가 필요하다.
근데 크리스탈은 아주 반복적으로 잘 나오는데 라조네이터는 한 번씩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조금 튄다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정밀도를 따져봤을 때 여기에는 사실 라조네이터 들어가도 돼요. 라조네이터가 조금 더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데 어차피 대량으로 했을 때 그 뭐 단가적인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이렇게 몇 개 연습용으로 만들어 볼 때는 크리스탈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리스탈로 하고요. 요거를 이제 선으로 연결할 건데, 선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보다 이쪽에 보시면은 플레이스는 라벨이라고 있습니다. 라벨을 눌러서 여기서 X탈 1, X탈 2,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이러면은 이게 연결이 된 겁니다. 이 글자 라벨을 통해서 연결된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색깔이 변하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색깔이 변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회로 선이 이제 뭐 사방으로 이제 뻗쳐 나갈 때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면은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나중에 뭐 사방으로 뻗쳐 나가는 어려운 회로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보기 편하죠. 그 다음에 리셋 회로를 만들겠습니다. 푸시 스위치 하나, 그 다음에 저항 R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서 컨덴서 하나, 이렇게 가져오고요. 먼저 이쪽에 값을 넣어줄게요. 10kΩ, 그 다음에 스위치 이렇게 넣고 여기를 다 연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리셋, 이걸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DTR, 제가 아까 USB to UART의 DTR 기능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게 이제 이쪽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GND 복사해 오고, 여기서 5V 복사해 오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이제 이게 리셋 회로입니다. 리셋 회로 좀 설명해 드리면은, 리셋 위에 이렇게 막대 표시가 있죠. 요거는 이제 리셋을 걸기 위해서는 5V가 아니라 0V, GND로 연결해 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셋을 안 걸고 싶으면은 5V를 인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보면은 리셋 5V 저항 하나 거쳐서 들어갑니다. 5V가 상시 들어가다가 스위치가 눌리면은 리셋 쪽은 이 칩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바로 그라운드로 빠지는 거죠. 그라운드로 빠지는 게 좀 더 전기가 잘 흐르기 때문에 전기의 흐르는 방향이 리셋 쪽에서 요 그라운드 쪽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쪽이 0V가 되고 리셋을 누르면은 리셋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회로를 풀업 회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저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항이 없으면은 여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저항 없이 그냥 바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스위치를 누르면은 5V와 GND가 바로 붙어버리죠. 저항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이런 거를 저희는 단락, 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쇼트 방지용으로 중간에 저항을 달아줘요. 풀업 회로에서는 대부분 10kΩ 또는 어떠한 센서라든지 약간 부가전기 연결되어 있을 경우 4.7kΩ 정도 되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5V 회로에서는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도 조금 외워두시면 편해요. 풀업 저항은 10kΩ짜리를 많이 쓴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외워놓으셔도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거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DTR은 신호가 들어오면은 얘가 이제 0V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5V로 들어왔던 전기가 여기 이제 콘덴서에 가득 차게 되고 리셋 쪽으로 전기가 흐르다가 DTR이 걸리면은 여기 있던 전기가 DTR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비게 되죠. 비게 되면은 다시 전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쪽으로 전기가 모이게 됩니다. 전기가 모이는 동안 이쪽으로는 리셋 쪽으로는 전기가 흐를 수 없기 때문에 리셋이 걸리고요. 자동으로 리셋을 걸어주는 기능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포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ONN 검색을 해서 6핀짜리 이걸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바로 연결해 줍니다. 요거를 또 복사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바로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것도 복사해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요 두 개는 통신용 핀이라서 일단 빼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보기 편하게 이름을 넣어 줄게요. B포트, 포트 B의 0번에서 5번까지는 디지털
8에서 13번이죠. 그 다음에 PC, 포트 C의 0번에서 5번까지는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기능핀 0에서 5번까지. 그 다음에 이쪽은 마찬가지로 디지털 2에서 7번까지. 이렇게 선을 중간에 끝내고 싶을 때는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라벨을 넣을게요. 0번이 RxD죠. RX, 리시브.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는 거. TXT. 그래서 TXT, RxD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포트를 만들어야죠. 다운로드 포트도 요 6핀짜리가 필요합니다. 요거 복사해 와서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포트 만드실 때는 여러분들이 구입한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 중인 USB to UART의 핀을 보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참고로 제가 구입해서 사용 중인 거는 이 모델입니다. 근데 이거랑 이 모델은 제가 알기로는 핀 배열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왼쪽에서부터 DTR, RX, TX, VCC, CTS, GND.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USB to UART 모듈에 따라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죠. 맨 처음에 DTR입니다. DTR 기능. 그 다음에 적혀 있는 거는 이제 RX로 적혀 있어요. 저희 모듈을 보면은 DTR 옆에 RX라고 적혀 있는데 RX니까 TX를 가져옵니다. TX니까 RX를 가져오고요. 요거는 서로 교차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은 USB to UART에서는 데이터를 송신, TX를 통해서 송신을 하지만 HMEGA328은 이거를 리시브, 수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서로 이제 교차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VCC죠. VCC는 요거는 이제 5V, 3V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모듈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5V를 놓고 쓰기 때문에 여기는 5V를 해주고요. 나머지 두 핀. CTS랑 GND는 똑같이 GND로 그냥 묶어가지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이제 CTS 핀이 있는데 CTS나 뭐 RTS 그런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제 흐름 제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통신이 시작되기 전에 CTS는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여기가 이제 로우가 안 되면은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양쪽이 통신할 때 약간 이 언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로우가 아니면 데이터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GND에다 연결을 한 겁니다. 사실 이 통신도 간단하게만 보면은 그냥 TX, RX, VCC 그라운드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다양한 기능 핀들이 있어요. 그런 기능 핀들을 다 알고 쓰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이것들을 다 외우고 있진 않고 어떠한 기능이 있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검색을 해보고 쓰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지금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그런 게 있었지라고 딱 떠올리시기만 해서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워를 한번 만들자. 파워는 이제 외부 전원을 좀 쓰기 편하게 빼서 쓸 건데요. 여기다 먼저 VCC를 하나 불러와서 달아두죠. 복사해 오고 컨트롤 C, 컨트롤 V. VCC는 이제 외부 전원입니다. 혹시라도 배터리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이쪽에다 연결이 좀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5V. 그리고 마지막에 GND. 사실 GND가 몇 개 좀 있으면 더 편리하긴 한데 뭐 급하면은 그냥 브레드보드에 연결했으면 되니까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스위치랑 LED 정도만 좀 달아 놓죠. 요거는 달아 놓으면은 나중에 뭐 이거 저 테스트할 때 많이 쓰다 보니까 스위치 2개. 그 다음에 대부분 아두이노 보면 이제 원래 빌트인 LED가 들어가 있죠. 저희는 뭐 빌트인 LED 따로 넣진 않고 그냥 좀 마음대로 꽂아 쓸 수 있게 외부 핀으로 빼놓을 거예요. LED. 그 다음에 LED 이렇게 하나 더 만들고 저항 가져오죠. 330. 요것도 똑같이. LED는 극성이 있습니다. 극성을 어떻게 하느냐? LED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 막혀 있고 한쪽 화살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색칠되어 있는 것도 있죠. 사실 색칠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유럽 방식이냐 미국 방식이냐 그러한 표시되는 나라의 그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이 형태만 보면은 여기는 막혀 있고 마치 전기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른다라는 것처럼 보이죠? 요것처럼
전기는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을 GND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위치 쓸 때도 GND로 묶여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인풋, 풀업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4핀짜리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됐으면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걸로 이제 간단한 아두이노 만들기 회로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카이캐드로 자작 아두이노 만들기 첫 번째 회로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회로의 구성은 그냥 간단한 정전압 회로,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칩에다가 입출력 핀을 빼놓고 발진회로, 리셋 회로, 그리고 다운로드를 위한 요 포트를 빼놨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입출력 장치까지 이렇게 하나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PCB를 만들기 위한 준비,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다음 영상에서 PCB 제작, 그리고 PCB 생산까지 이렇게 한 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